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토끼 상동행동, 반복되는 행동,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와 같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저희 아들 토끼는 상동 행동을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한 5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사실 솔직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런 상동 행동들이요. 음, 그 전에는 어릴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돈다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뭐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자기 얼굴 쪽 보이는 손바닥 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흔든다거나 네, 흔드는 모습을 되게 이제 시각 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속상했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오티즘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뭐 자동차 바퀴를 유심히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하수도 구멍을 유난히 막 정말 계속 물 내려가는 거를 응시하면서 계속 쳐다본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들 토끼는 자동차를 타고, 그 창문 사이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차를 타면, 앞에를 보는 것보다 옆에 창문 쪽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떤 저희 아들 토끼의 어떤 시각 추구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어, 음,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아들 토끼가 왜 이런 행동을 좀 보일까 너무 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을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병원을 방문을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음, 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각 추구 어떤 또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각 추구 그 다음에 일부 촉감각 추구로 인해서 특정한 상동 행동과 반복 행동을 한다고 해요. 어, 그럴 때 엄마 토끼들은 저 또한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반복하고 그러고 그런 모습에 그 자체가 그냥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정말 안 돼, 안 돼 하는 말 속에서 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토끼들이 어떤 좀 부정적인 자아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아, 하지 말 걸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음,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 어떤 이렇게 흔드는 부분의 어떤 상동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여전히 하고 있지만, 몇 년째 여전히 하고 있지만, 감각통합이라는, 특히 엄마들이 또 감통이라고 또 줄여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통합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부족한 어떤 감각을 채워주고, 그리고 어떤 각성, 기존에 있던 자기와의 높은 각성과 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수업이 감각통합
수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의 상동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을 많이 만져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물러 준다거나, 이제 뭐 마사지죠. 좋게 말하면 마사지. 그러고 또 스키시나 뭐 말랑이. 최근에 특수학교에서도,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톡톡톡톡 뭐, 터트리는, 스키시나 말랑이를 또 특수학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줘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장난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외출 시에 어디 나갈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도 수시로 만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그 분당 서현 쪽에서 감각통합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감각통합을 할 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이 이제 팔이라든가 아니면은 등 부분, 다리 부분에 그런 솔 같은 게 있어요. 그 표현하자면 운동화 이렇게 그 빠는 솔 있잖아요. 그런 솔인데 그거보다 조금 고운데 전체적인 몸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솔로 되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 또 주시면서 집에서도 어머니 수시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다시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그 어떤 감각에 대해서 아이가 집중하다 보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다, 아니면 우리 어디 나갈까? 아니면 뭐 이거 해볼까?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하면서 조금 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제한된 감각 추구를 좀 나름대로 보편화되게 확장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자기 방에 가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손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삥삥삥삥 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숨어서 하고 못하게 하면 또 피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또 강압적이게 못하게 하면 나름대로 또 아이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보면 좀 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고 그러고 좀 그런 행동들 자체가 엄마가 느끼기에는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얘 도대체 왜 그러지? 라는 정말 좀 너무 많이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자체를 좀 엄마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 또한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상관없지만 외출 시 아이하고 같이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떤 상동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좀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정말 막 꽂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 뭐든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엄마도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조금 엄마가 또 불편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엄마가 편안해야지 사실 솔직히 아이도 뭐 우리 토끼들도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엄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닌 좀 프로다운 엄마로서 좀 자세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너무 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마음을 막 또 쓸어내리면서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럴까. 저도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전처럼 마음에 크게 두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해서 반복이나 상동 행동을 해서 되게 편안해 하구나. 하지만 조금 내가 바꿔줘야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 엄마를 보는 그 토끼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고 저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또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그러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엄마들은 역시 토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힘내시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정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또 쑥스럽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스맘이었습니다.